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자, 토요일 5월 17일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드디어 강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주말에는 행정법은 강론, 헌법은 주말에는 통치구조, 이런 식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아마 강론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헌법도 당연히 듣는 그런 직역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문제는요, 25년 소방 간부 문제에서요, 지방자치법 중에서도 조례에 관한 문제였어요.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도 신나게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한번 살펴봐야죠. 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 안에서는 이거 규범이에요. 규범력 있는 기준이죠. 예. 그런데 뭐 이게 근거가 없이는 안 되겠죠. 우리 국가 권력의 근거는 전부 다 헌법에 근거를 둬야 돼서 헌법 117조 1항에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재정을 관리하며, 이렇게 하고 두 개 콤마 빡 찍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기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왜 여기 헌법에는 규정이라고 썼을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재정관리,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 왜냐면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조례는 의회에서 만드는 거지만 그 아래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규칙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장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규범력이 있고, 조례도 규범력이 있는데 약간 위아래 관계가 있죠. 규칙은 조례를 넘을 수 없고 조례 아래 규칙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려면 여기다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규칙이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가 못 들어가요. 그럼 두 개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법률 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 우위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 우위 원칙을 지키면 되니까 법률 유보 원칙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유보, 쉽게 해서 법률의 위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하지만 적어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 우위 원칙은 지켜라라는 게 헌법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지방자치법 28조에 가보니까 이걸 그대로 반복해 놨다는 거죠. 1항에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거나 또는 벌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요럴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는데, 다만 해갖고 뒤에 써 있다는 거야. 다만 이렇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 위임이 없어도 된다고, 법률 유보 필요 없다고, 위임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요때 위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률에서 법규명령으로 위임하는 요 위임하고는 다르다. 왜냐면 요때는 개별 구체적 위임이에요. 한마디로 포괄 위임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위임이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요때 위임은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임은 포괄 위임이 가능한 요거고, 그 다음에 개별 구체적 위임이 있는 법규명령의 위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례에 관한 내용을,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뒤집으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는 건 뭐다? 결국 수익적 내용을 담은 조례라면 조례는 위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법률에 위임이 있어서 만들 때는 그때 법령을 위임한 그 주체보다 더 낮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위임한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할 수 없죠. 왜? 개를 시켰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대상 범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하고 단체 이임 사무까지는 되지만, 여기까지는 되죠. 하지만 기관 이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되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기관임사무도 만들어라라는 개별적인 법률에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이 있다면 이럴 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름을 따로 써요. 위임조례라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위임조례는요, 개별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만들어라라는 위임이 있어서 만든 조례를 말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자치사무나 단체임사무를 조례를 만들 때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문제도 기본적으로 푼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률 선점 이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법률 선점 이론 해갖고 기본적으로 자, 이미 법률이 이렇게 마련된 영역에서 지자체에서 뭘 만든다? 조례를 만들 때 아까 전에 헌법에 근거하면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법률 선점 이론이라는 거예요. 먼저 법률이 만들어진 그런 내용을 조례로 만들 때는 그 상위법의 법률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게 원칙이라는 건데 최근에 이걸 수정하고 있어요. 수정된 이론, 선점 이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무조건 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침익적 조례를 만들 때하고 조례를 담을 때하고 수익적 조례를 담을 때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수익적 조례는요, 아무래도 수익이잖아요. 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조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방 안에 이제 더워요. 수익적 조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국민에게, 주민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침익적 조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그건 엄격히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완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침익적 조례는 넘지 마라. 조례는 이렇게 넘지 마라. 하지만 수익적 조례는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판례가. 자, 전국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법률을 만들었어도 수익적 조례다. 그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특색을 담는 거라면 그럼 말리지 않는다. 넘어도 된다. 또 전국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담는 거라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적 조례는 넘어갈 수 있다. 그래갖고 정성군 세자녀, 세자녀 지원조례 있죠? 그거 수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2자녀까지만. 그럼 정성군에서는 세자녀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수익적이니까 넘어가도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하지만 차고지 조례. 상위법에는 상위법에는 차량 등록. 그럴 때는 소유권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차고지까지 말을 해야 된다. 이거 침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이건 28조 2항이에요. 2항 지자법 그대로 28조 1항에 위임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침익적 조례나 벌칙 조례는 위임이 필요한데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하고 위임을 했을 때는 그 기관보다 더 하위 기관은 그 위임한 조례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을 할 수 없다. 이건 조문 그대로. 두 번째, 조례안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 재의결. 이게 재의결이 이게 192조에 써 있어요. 지방자치법 192조에 조례안이 일반 의결 절차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장에게 넘어갔는데 제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중정족수에 따라서 재과출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재의결이 지방자치단체에 갑니다. 이럴 때 제의 요구할 때나 재의결할 때나 일부나 수정은 안 돼요. 법률안 거부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공포하기가 좀 그러면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하고 기관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행정소송법 상 기관소송에 해당됩니다. 이 기관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직 조례가 완벽하게 절차를 다 끝낸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한다? 재의결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재의결 법원에서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도 위법한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재의결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건 조문이에요. 그대로 대법원 의결 전부를 효력을 부인해야 된다. 조문 그대로. 192조 여기 있어요. 지자법.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지방의회에서 사전적 통제하시면 안 돼요. 사후적으로 그건 다 가능하죠.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통제하면 이건 지방의회가 월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하거나 조례안을 발의해서 그대로 의결을 하거나 재의결하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짐은
자, 그다음에 4번 국가법령에서 중요한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왜? 취득과 처분은 자 결정,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근본적 결정이니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자 취득한 이후에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건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행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는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 행위 조례로서 별도로 정할 것을 용인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법령 문제. 5번 대학 판례 문제이기도 하고요. 5번 개별 법령이 특별히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 떴어 기관임 사무 위임 조례. 이거는 개별구체적 위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건 지방의회가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국가 법령에서 적용되는 위임의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개별구체적 위임, 포괄임이 안 되는 거죠. 자치사무와 단체사무에 관한 그런 조례를 만들 때 위임을 필요로 하는 침입적 조례는 그거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지만 이럴 때는 개별구체적 위임.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이거 잘 안 보는 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지방자치법상 조례는요 시험 자주 나오는 겁니다. 강론 문제 꼭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같이 하셨으니까 내일도 강론 문제 같이 가요.